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네, 저희는 좀 잠시 쉬었다 왔습니다. 예. 네, 워낙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저희가 너무나도 할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1, 2부로 예. 네. 예. 자, 저희가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서 청장님께 좀 듣고 있는데, 몰랐던 사실도 있고,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이제 역사 전공자가 아니라서 네. 그냥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 가지고 어깨를 많이 넘으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알고 계신데. 그래서 그냥 재미로 네. 큰 흐름만 틀리지 않다면 좀 같이 듣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사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상대방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이제 한번 되짚어 보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을 자기들의 속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뿌리가 깊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면 우리 다들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임나 일본부설이라고 사실 네네. 들어보셨잖아요. 네. 한반도 남쪽, 그러니까 가야 쪽 그 일대를 한반도 중부부터 전부 다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1910년도 한일 합방의 근거가 되기도 했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을 정벌하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강개토 대왕 비를 갖다가 또 조작까지 했죠. 내도래인 이렇게 보면 조작하는 그 보면 너무나 어설프게 네. 그 일본 육군 대위가 그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이지만, 우리가 나쁜 짓이지만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정말 그런 거는 역사 공부라든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역사의식을 꼭 반드시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그 강개토 대왕 비문을 보더라도 고구려가 강개토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장수왕이, 아들인 장수왕이 비문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중국에 있는 네. 당시의 고구려 영토 안에 집안현에 있는데, 그 내용만 보더라도 일본이 쫓겨가 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무슨 여기 지배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그냥 그러게 왜 거기다가 왜구를 토벌하셨다고 써놔가지고 쓰지 마시지. 그치? 티를 내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지금은 일본 학자들하고 한국의 역사 학자들끼리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거는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이야기는 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일본의 지금 소위 말하는 메이지 유신의 지금 일본 해이라는 지금 잔재들은 아직도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임나 일본부설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만들어진 게 아닌 거죠. 걔네들은 이제 이 대륙 진출의 근거나 그 철학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뿌리가 대륙이었다는 거, 그리고 대륙을 걔네들이 경영하고 있었었다라는 근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싶어가지고 모든 거에 대한 조작질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렇지만 옛날엔 안 그렇다니까요. 삼국지에 나오는 손권도 일본은 우습게 알았다니까요. 일본 가서 사람 잡아다가 노동자로 쓰려고 할 정도로 걔네들은 그런 걸 다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전부 다. 저희가 사실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다나 육군 대위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 광개토 대왕 비문을 보고서 그걸 해야겠다고 생각해놓으면 그놈도 많이 공부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저도 이제 역사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을 보는데, 이게 참 무섭고도 안타깝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걔네들은 치밀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뭘 해서 자꾸 이걸 만들어내잖아요. 그 준비는 사실 저희가 그냥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저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저희도 사실 준비하고 맞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류 역사학계는 지금 말씀하신 그 이병도 교수라는 분이 거의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병도 교수는 그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완용이의 친척이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그렇게 깊은데 그게 우리나라 역사가 이게 한 방에 돌아가겠어요? 지금도 뭐 하나 바꾸려면 난리를 치고 다 뭐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어려워요 진짜 이제 우리가. 학계에도 보면 그 일본에서 그 조선사 편수회에 일본이 돈을 대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일본으로 데려가고 지금도 일본에서 돈을 대주고 그 논문을 쓰게 하고 하는 네. 그런 지금 것이 자행되고 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학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제 역사사에서 식민사관이 아닌 이 역사를 공부하는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은 이게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 우리도 그 세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대에서 역사를 배웠던 우리가 지금 하나씩 그 알아가다 보면 정말 통탄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걸 교육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움직임들 이제 그 사람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 아직도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 역사적 사관을 우리가 바로잡기 힘들다. 국가가 좀 나서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이 정치적인 입장만 내세우고 있는데 그래도 다양한 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역사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남다른 것 같아요. 그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바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의 역사는 이 정도로만. 좀 아직 할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 일본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그냥 역사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일본이 지금 이런 일을 벌였냐를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더 짚고 예, 넘어갔으면 그건 좀 싶어요. 짚어주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임진왜란을 우리가 이제 좀 뼈아픈 네. 그 우리 역사잖아요. 네. 그 선조 1592년 선조 때 그 임진왜란이라고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 임진왜란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와 일본이 어떻게 했길래 임진왜란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얘기 들어봐야겠네요.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은 아까 이야기했던 막부들의 세계, 쇼군의 정치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일본이 이제 전국 시대라고 해서 네. 번들끼리도 서로 계속 뭐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네. 싸우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오다 노부나가라는 네. 번이 일어나 가지고 거의 이제 다 통일을 했는데 그 부하한테 피살됐잖아요. 그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오다 노부나가의 그 부하였던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 통일을 하는데 이게 통일하는 과정에서 번들이 자기들 편에 이제 서서 이제 그 연합체로서 이제 네. 승리하다 보니까 영지를 막 줘야 되잖아요. 영지를 주고 나니까 더 줄 영지가 없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선을 침략해서 가고 그 이전에 뭐까지 나오냐면은 그 내용을 보면 명나라하고 인도를 치려고 한 거예요. 일본의 이 뿌리는 되게 깊은 거예요. 실제로 그 내용 속에 보면 명나라를 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0만을 한국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무방비 상태에 있던 한국은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게 조총이잖아요. 네. 조총을 앞세워 가지고 들어오니까 뭐 화살하고 뭐 창으로 대항하는 우리 조선 군사들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죠. 완전 추풍낙엽처럼 바로 그냥 거의 평양까지 네. 진격을 진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선조는 이제 의주까지 도망을 가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도 사실은 조총이라는 게 그 네덜란드에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도 그때가 이제 선조 이전에 명종이 있었잖아요. 네. 그 명종 때 그 대마도에서 네덜란드인들한테 받은 총을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네요. 그렇죠. 우리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일본에서는 그 총을 가지고 계속 개량화시키고 그때는 계속 전국 시대다 보니까 자기들이 전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걸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조총을. 근데 우리는 그때는 어쨌든 뭐 전쟁이라는 거는 필요가 없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킬 생각은 안 하고 네. 계속 그냥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 그리고 또 선조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 선조가 저 서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왕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왕자리를 내놔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군사 무기를 만드는 것은 자기한테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무기 만드는 거라든지 군사 훈련을 시키는 거를 오히려 우리는 막는 때였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사실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조총을 앞세워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다시 명이 이제 그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의병들이 일어나서 네. 일본을 막고, 그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이 또 네. 해전으로 해서 완전 전세를 뒤집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지고 왔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명제상이었던 그 유성룡 또 이 조선 복잡합니다만 사실 그 유성룡 대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동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또 사색 당파가 또 셌거든요. 네. 그래 북인하고 이제 남인, 동인, 서인 이렇게 나눠졌을 때 이 동인에 있던 그 유성룡 입장에서는 전쟁을 최대한 하여튼 저걸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신분제를 타파하고 노비도 군대 나가면은 양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노비들 그래서 우리 의병도 일어나고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노비였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임진왜란을 막은 거거든요. 네. 그 막고 나니까 언제 그래서 하고 이제 나몰라라 해버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너가 가서 이제 조선을 점령하면 너희들한테 영지로 주겠다고 하니까 애들은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순신한테 막히고 의병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정유재란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6, 7년 뒤인가요? 네. 그 정유재란이 일어나는데 정유재란 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도요토미가 이제 죽고 일본이 물러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사실 일본하고 그때 처음으로 부딪혀 봤지만 부딪히면서 보면은 일본이 그때 훨씬 더 세였던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막부라는 게 이미 그 천하보청이라든지 그 창근교대제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많은 걸 쌓았고 그다음에 그 번들끼리 그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그 막부의 힘을 기르는 과정에서 이 무인들이 엄청나게 양산됐고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막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닝을 자기 나름대로 한 거죠. 막 자연스럽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인도나 명나라까지 점령하려고 했던 거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선조는 자기 자리 보존하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오히려 무기도 만들지 마라 뭐 할 정도였으니까 이건 뭐 지는 거는 당연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참 운이 좋았고 우리 의병들이 일어나고 노비들이 일어나서 이 국난을 사실 잘 극복했던 네. 그런 과정이고 그 내용들이 이제 유성룡 그 선생이 지은 그 징비록에 잘 나타나 있죠. 그 내용들은.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민초들이 몸빵에서 막은 거네, 나라 지킨 거네요. 예. 네. 아니 그런데 사실은 다들 선조를 욕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안타깝죠. 왕이 돼가지고 그런 태도를 보이고 지금 백성 버리고 도망가고 막 이런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 어이가 없긴 한데 세상 이제 하늘이 도우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일본의 전략을 아는 거죠. 선조는 자기 잡히면 끝이다. 그러니까 저 멀리까지 도망을 간 거죠. 일본 애들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아니 자기네들은 성주가 도망가는 일이 없거든요. 그치. 그 이게 죽으면 도망가니까 그 다 짐 싸갖고 다 도망가 버리니까 결국은 일본은 거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그 추운 겨울 우리나라 북방 추위를 상대로 이긴 민족은 없어요. 네. 끝까지 쫓아갔다가 그냥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사냐 동사. 네. 네. 이게 선조의 전략도 훌륭했던 거예요. 그거 잡혔으면 끝장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실 일본 문화로 보면 일본은 그 이제 지금 전국 시대를 통해 가지고 그 장군들이 싸우잖아요. 네. 싸우면 그 성주들이라고 보통 그 번주들 네. 성주들이 이제 성주가 지면 모든 백성들이 다 항복하고 고개 숙이고 따르는. 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이 관에 대한 관중심 국가가 돼 있는 거예요. 위에서 대장이 졌어 항복하면은 다 우리도 같이 졌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안 그랬잖아요. 네. 조선은 그 당시에 성을 갖다가 분명히 성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다 했는데 성주를
보니까 의병이 요즘 우리 여기저기서 막 우스운 이야기로 방위 때문에 겁나가지고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 그러던데 네.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네. 각각 이제 막 전부 머리띠 두르고 뭐 죽창 들고 쫓아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일본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전을 이제 선조가 간파를 하고 도망갔다는 건데. 아유, 운인 거예요. 그 만약 그날 잡혔어 봐요. 사실은 그때 당시 명나라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명나라가 참전한 이유도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 자기네 나라가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참전한 건데 그때 우리의 의병, 선조의 전략 이거 정확히 잘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자꾸 자영 땅에서 자꾸 저기 선조 빗대가지고 대통령 욕하고 그러면 바보 된다니까요. 지금은 그때 나온 말이 작전상 후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뭐 부분들은 있지만 우스갯소리죠. 예. 강해군 네. 이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데 선조의 그 둘째 아들인가요? 임해군 다음에 강해군이잖아요. 그 강해군이 이제 그 조정을 분조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정을 나눠가지고 강해군은 직접 그 또 전투에서 현장에서 네. 싸웠잖아요. 네. 도망만 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지휘자가 있다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뭐 의병들하고 우리 국민들 전체가 싸워서 이겼고 그 당시에 이순신의 역할은 너무나 큰 거는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을 물리쳤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 한국을 간을 본 거예요. 이미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은 뭐 자기들한테는 그 참 하찮은 나라로 봤을 거예요. 상대도 안 된다 생각했겠죠. 그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 나라를 좀 적하기 위해서 이제 막부를 이제 에도로 옮기는 거예요. 에도라는 게 지금 이런 동경을 네, 이야기 도쿄. 도쿄로 이제 옮겨가지고 거기서 별도의 이제 그 막부 시대를 여는데 그게 한 200 몇 년을 260년 정도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그 에도 막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실화되는 거죠. 부실화되면서 그때 일본이 이제 사실 일본도 우리 그때가 우리는 그 고종 때거든요. 그 고종 때고 그 에도 막부가 마지막 그 시점 메이지 유신 단행 그 시점하고 우리 고종 때하고 근데 그 당시에 또 갈라지는 게 뭐냐면 그 에도 막부가 쓰러지고 메이지 유신이 단행될 때 아까 이야기했던 요시다 쇼인이라는 네. 그 일본 입장에서는 대단한 그 일본의 성인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죽일 놈이죠. 그 이 요시다 쇼인이 어릴 때부터 아마 비상했던 것 같고 하급 무사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라이인데 이 번주들이나 막부가 천황을 그 조낭양이라 그러죠. 천황을 세우고 서양 세력을 배척한다는데 조낭양이를 처음에 치고 나왔다가 그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은 그 미국이나 그 당시에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강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강하다는 걸 알고 그 당시에 러시아 함대도 한번 그 뭐라 합니까 밀항 배를 탔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페리 미국의 그 페리 호도 타고 한번 밀항을 하려고 가서 선진 문물을 공부하고 오겠다고 대단한 젊은 친구로서는 대단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걸 하면서 이 서양세에 대한 그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는 그 당시에 대원군이 이제 쇄국 정책을 네. 하고 있었고 요시다 쇼이는 이거 서양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조낭양이에서 조낭은 하되 천황을 세우되 이 외세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내세우는 게 정한론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뼈아픈 거죠. 일본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선각자고 우리로 보면은 아주 천추의 그 죽일 놈이죠. 학교에서 배울 때 메이지 유신을 그냥 좋게만 생각하고 배운 거예요. 그런 기억이 없어요? 학교 국사 공부할 때 보면 메이지 유신 때문에 일본이 뭐 어쨌다만 나오지. 그 메이지 유신의 성격이 뭔지 그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 그 메이지 유신의
가장 기본이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천자국 그러니까 천황 국가로서 자기들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거를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돌아가는 이 일본의 그 극우 세력들의 정신적 지주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모시는 죽고 난 뒤에 모시는 데가 신사라고. 일본은 막 신이 많잖아요. 네. 뭐 일본은 뭐 종교백화점이라고 그렇죠. 할 정도 모든 것도 다 신이라고 네. 모시고 자기들 조상들부터 시작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한 그 사람이죠. 성각자였고 일본은 어느 날에 일본을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사람인데 그걸 이제 모셔놓은 것이 그 신사예요. 신사 참배 가지고 지금 중국도 난리고 한국도 난리였잖아요. 네. 왜 그러면 일본의 신사를 중국과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막아야 되냐 하면 그 요시다 쇼인한테 가서 정신을 배우겠다는 거잖아요. 그 요시다 쇼인을 배우겠다는 말은 결국 앞으로 또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저 힘만 세지면은 언제든지 대동아 공영권 행사를 하겠다는 제국주의의 정신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큰일 날 이야기죠. 그렇죠. 일본에 충성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귀신한테 충성하겠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가서 그 신사에도 가고 가서 또 저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서 일본 그게 가다 보니까 그냥 뭐 그냥 우리나라로 좀 절 같은 곳이니까 네. 가서 뭐 경치 보러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거 가서 고개 숙이고 뭐 네. 묵념을 한다든지 하면 그거는 피해야 될 일인 네. 거죠. 그래서 그 신사 참배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절대 일본 가서 신사 참배하는 데 가서 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진짜 우리 국민을 상대로 강제적으로 막 시키고 막 했잖아요. 엄청나게. 그때 그 우리나라에도 신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일제 강점기 때 각 지역의 요지에 남산에도 신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남산 통감부 옆에 그 신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강제로 신사 참배를 강요받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시다 쇼인이 이제 어릴 적에 아까 그 밀항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밀항하고 난 다음에 잡혀와서 그 조수번이라고 하는 지금 시모노세키 쪽에 거기에 잡혀가 가지고 감옥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가르친 제자들이 주로 하급 사무라이들인데 그 하급 사무라이들이 지금의 주류의 그 극우들 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일단이라는 거예요. 초석이 된 거군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토 히로부미도 나오고 뭐 일본의 도조 육군 대장 도조 히데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기시 노부스케도 네. 그 밑에서 아베 외할아버지죠. 그 사람들부터 아베 할아버지 옛날에 그 경복궁 점령하고 저 이모군란 때 경복궁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조수번의 그 뿌리들인 거예요. 그 지금 따지고 보면은 지금 조수번은 그냥 시모노세키 그 야마구치현 그 일대는 정말 우리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돼야 될 나라인데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관광으로. 예. 가서 정말로 이 과거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한테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 건지를 알고 그렇게 오면 좋은데 가서 그냥 또 그 사람들의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좋다고 가서 그 하는 것은 정말 피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요 교육이 돼야 사람들이 알고 난 진짜 거기 가서 내가 돈을 쓰는 게 아베한테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그 지역이 그걸 안다고 하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안다고 하면. 조수번 이 관몬이라고 해협이 있는데 그 시모노세키 건너편에 거기가 이제 큐슈 지역에 우리가 많이 가는 그 후쿠시마 네. 복강이라는 곳이죠. 그 후쿠시마 그 일대가 일본 정부 지금 전체 일본을 지금 지배하는 세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쪽 일대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본 전체에 아마 상당한 숫자가 그 영향권 내에 있는. 그리고 일본의 그 중의원, 참의원 숫자를 보면 그 세력들 지금 그 자민련의 상당 숫자가 그쪽에
뿌리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그 일본 정권을 쥐고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이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모르고 우리가 가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국가로 볼 때는 역적질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피해야 될 일입니다. 네. 여기는 안홍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징비록하고 이제 유수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징비록은 임진왜란 때 우리가 어떻게 당했는지, 그걸 이제 유성룡 선생이 이제 그걸 내용에 대해서 이걸 후대에 알려서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은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읽히지도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 징비록을 구해가 가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했구나,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피지기를 한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말로 그 징비록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고 그때 어떻게 했고, 물론 유성룡 선생의 자기 자랑도 많이 좀 섞여 있지만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일본은 아, 이때 이랬구나, 우리가 이랬을 때 이랬구나 하는 걸 다 알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일본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이 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고 지금 하는 그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 일본에서 그 아까 이야기한 요시다 쇼인이 쓴 유수록이라고 하는 그 유수록, 그거는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제자들 강의하고 할 때 쓴 것이 이제 요시다 쇼인이 쓴 유수록인데, 그 유수록도 일본에서는 지금 많이 읽히고 있다는 거죠. 그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징비록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KBS에서 한번 그 징비록에 대해서 한번 그 드라마를 한번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아마 크게 그게 드라마로서 인식을 그렇게 했는 사람들 별로 없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별 재미가 다, 그러니까 어에 보면은 우리가 당한 역사잖아요. 당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만, 좋은 것만 우리는 기억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당했는지를 알아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그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역사를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해야만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청장님 말씀 들으면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그 유성룡 선생이 지은 진비록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야, 다시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책을 예를 들어서 전 국민 이 민초들까지 다 읽게 하고 교육시키고 해서 이거를 역사 의식을 고취시켜야 되고 진짜 방비해야겠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데, 기득권 세력들이 군림하기 위해서 글을 안 가르치고 깨우치면 안 된다 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 역사도 사실 우리가 한글 창제에서부터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뭐 한글 창제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할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역사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이 그랬잖아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역사를 모르면은 우리가 언제 미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정말 심각한 이야기고, 그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글을 단행을 하고, 이 메이지 유신의 세력이 하급 무사,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그 사무라이잖아요. 네. 이 사무라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그냥 사무라이 정신 뭐 이렇게 마치 그게 무슨 좋은 정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선비들이 지배하는 선비 유교의 그 산업공상의 사회에 해당되는 선비들이 있었다면은, 일본에는 그 하급 무사에 해당되는 사무라이가 있었어요. 이 사무라이들이 이제 그 그림에 보면은 칼 2개 이렇게 그 차고 다니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무인 정권이다 보니까 이 힘, 칼 잘 쓰는 게 그게 힘이고 그게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라이들한테는 척결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요새 보면은 우리가 대단히 하이 하면서 왜 고개를 막 수도 없이 막 숙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일본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일본 사람들은 좀 그런 근데 이게 사무라이들한테 잘못 보이면 그 자리에서 목숨이 날아가니까 그 복종의 의미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복종하는 척. 그렇죠. 무조건 뭐 내용이 속으로는 어떻든 간에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금 그 일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리로 볼 때는 저 사람들 대단히 친절하구나, 정말 예의 바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그 복종의 문화, 복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그 사무라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 요시다 쇼인이 대단한 것은 이런 사무라이들을 가지고 있던 권한, 네. 그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월급 받는 사람들, 영지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있던 권한을 다 없앤 거예요. 메이지 유신이라는 이름으로 체제를 새로 잡아버린 거죠. 네. 우리는 계속 산업공상이라는 그 계급 구조로 와가지고 천한 사람들은 계속 천하게 일밖에 못하고 조선 후기에 가서는 전부 다 양반으로 다 바뀌었지만 그 양반으로 바뀌면은 옛날에는 이 평민으로 있을 때 군역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세금도 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무라이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사무라이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거는 사실은 사무라이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내놓고 이 상인들에 대한 그 경제적 그거를 중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경제적 동물이 되도록 그 만든 중요한 그 메이지 유신의 의미는 있는 겁니다. 그 우리는 명분만 이야기를 했지 사실은 상업을 강조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공업에 대한 눈을 또 뜬 거예요. 그래서 사무라이들과 상인들과 공업이 어우러져서 이루어낸 것이 메이지 유신인데 우리도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라이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칼 차고 다니면서 뭐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무라이들이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과 사무라이로 인해서 일본이 변화된 내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따로 우리가 배우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하님 말씀에 정말 100% 공감하고 싶고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죽이고 싶도록 믿고 진짜 너무 싫은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너무 싫은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들이 왜 지금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고 저걸 받아들이고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예전보다 나은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도 그런 건 받아들이고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는 그렇습니다. 방법이 생기는 거죠. 무조건 홀대하고 폄하하고 뭐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발전이 없죠. 네. 지금 그는 일본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 지금 한국이 새로운 동력으로 지금 부상하니까 쟤들이 열등감에서 우리를 지금 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일본도 그러면은 저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지금 현재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지. 우리도 그걸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어렵게 왔고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우리가 굴기를 하는 거지. 그 전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학교 교육 속에 역사 교육은 반드시 그 역사 교육을 연도 외우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의미를 가리키는 그런 역사 교육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진짜. 아니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로마도 그 어떻게 보면 스승격인 에트루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지배를 받다가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해서 결국은 자기 발 밑으로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그럼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지금은 진짜 지읒 갖고 싫고 그렇지만
네, 먼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공부해야죠. 고대 우리의 문화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일본이 이렇게 성장한 것에 너무 자부심만 갖고 네. 그동안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한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임진왜란때 그렇게 당해놓고서는 그 이후에 일제 또 강점기를 겪었어요. 그리고 이번이 3차 침입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동안 한 거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다만 그래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그 굴욕을 당하면서도 많이 배웠어요. 지금 우리가 세계 1위인 부분이라도 있고요. 네. 이제는 굴욕적이지만 배워왔으니까 일본한테 우리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죠, 당연히. 네. 과거의 역사를 보면 뭐 일본도 우리한테 당한 걸로 치면 일본이 뭐 우리한테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근데 혼내주고 싶고 화가 부글부글 끓지만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죠. 요즘엔 그런 세상 아니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번엔 이 3차 침입은 그건 아주 작사를 내놔야 됩니다, 이번에. 네. 그 지금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사실 사색 당파 뭐 우리는 그래서 조선은 당정으로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생길 때 우리가 구한말에 일본한테 우리가 그 나라를 넘길 때 1905년에 을사늑약을 하고 1910년에 이제 경술국지를 맞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 관료들 그때는 사실은 뭐 당이라는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현재 야당 여당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야당이든 여당이든 우리 한국의 당이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들어오면 일본이 공격해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막는다는 게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되고 우리가 이겨야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논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일본 그 야당이 지금 하는 그 행태를 보면 조선 말에 우리 대한제국. 제국을 일본에다 넘기는 그 과정에 앞장섰던 그 매국노들하고 중추원 같아요, 중추원. 뭐가 차이가 있나요? 네. 그 당시에 중추원 같아요. 지금 데자뷰네 데자뷰.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완용이 같은 사람들. 네. 그 이완용이는 뭐 우리 친일파로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 친러파도 되고 친미파도 되고 아, 독립운동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독립운동도 되고 오만 그걸 힘센 놈한테 붙는 네. 그 우리 소위 말하면 이기는 소 우리 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힘센 사람한테 붙는 그런 매국노들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완용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나 지금 뭐가 다를 거니? 지금도 일본 미국이 세니까 일본 미국한테 가서 사죄하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잘못했다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당했지만 지금 우리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도 지금 그때 당시를 꼭 그대로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청장님하고 위원장님,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또 됐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또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앞으로 향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방법을 찾아야 될지 약간 좀 그 예측을 그렇죠. 하는 이제 역사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 교훈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지난 시간 전체를 이야기한 걸 토대로 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시간이 다음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